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사유 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을 끝으로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 중에는 보호구역 안의 토지, 사도, 공공공지, 저당권 실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그리고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 사업의 휴업, 폐업 또는 이전이 있는 경우와 황지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기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러나 화면에 보이는 이 기타 사유들은 실무상 잘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내용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구역 안의 토지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사도입니다.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그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공공공지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속해서 소유권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입니다.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로부터 2년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속해서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및 이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 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그 휴업, 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등의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작용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작용하지 못하는 토지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크게 어려울 것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는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에는 동그라미 1번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있었고요. 동그라미 2번 토지 취득 후 건축 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건축 착공의 제한이 있는 토지도 있고요. 동그라미 4번 사업용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도 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6번 이번 영상에서 알아본 여러가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 기준에 대한 내용 중 마지막 남은 양도일 간주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양도일 간주란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에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기간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의 개념과 양도일 간주 개념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입니다.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는 내가 토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또는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따질 때 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면에 양도일 간주는 내가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토지의 양도일까지 일정 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따져서 기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기간 기준 적용 시 계산해서 배제함으로써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럼 다시 PPT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의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는 최초의 경매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동그라미 2번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는 최초의 공매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동그라미 3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최초의 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기간 기준의 원칙, 기간 기준의 적용 범위,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양도일 간주 이렇게 기간 기준의 내용들을 알아보았고요. 긴 시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과 방법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비사업용 토지 검토의 적용편으로서 토지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